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7월 1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1583년 명만력 11년 대사관 송응계가 아뢰기를 삼가 성혼의 상소문 내용을 보고 또 영상 박순에게 들으니 성혼의 머리 감춘 말로 인하여 허봉과 신을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신은 언책을 가진 관원으로서 수건을 끼고 기회를 이용하여 현자를 제거하려 하였다니 그 죄는 만번 주고 마땅합니다. 생각하건대 신의 집안은 6대에 걸쳐 등과하여 나라의 후한 은총을 받은 처지로 성령께서 한쪽의 일만 들어 간사한 무리가 생겨나 장차 여계가 이루어지려 하는 것을 묵도하였으니 차라리 한마디 하고 죽을지언정 차마 그 차이 면하기 위하여 말을 안 함으로써 전하를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이는 본래 하나의 중으로서 임금과 어베를 버리고 일륜의 주의를 지었습니다. 그의 죄를 논하자면 이미 선유들의 정론이 있습니다. 변신하여 환속한 뒤에 권문에서 환양되었던 것을 이 세상의 청인은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상사에 뽑혀 알성할 때에 관에 있는 많은 선비들이 그와 동렬이 되는 것을 수치로 여겨 통아를 불허했는데 마침 심통원이 자기의 신복을 보내 앞뒤에서 분주히 소통의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비로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급기야 출신한 후에는 심의겸의 천발을 받아 청년의 길이 터이었으므로 그와 신복 관계를 맺어 생사를 함께 하게 하였으니 그가 일생 동안 가진 마음을 더욱 알만합니다. 다만 중간에 자칭 학문을 한다 하고 문장으로 꾸며 당시의 이른바 사류인 박순의 무리에부터 생사를 함께 할 것으로 삼고 은밀히 서로 폐부를 결탁하여 시론을 주도하였던 것인데 그때로 말하면 심의겸이 외척이라는 권수를 빙자하여 왕망, 양기와 같은 세력으로 천헌과 공명을 입과 손으로 요리하던 때였습니다. 이 준경은 고명의 원로 대신이면서도 그가 자기에게 제재를 가하였던 것을 분이 여겨 암암리에 제배를 가함으로써 그 위치에 편안히 있지 못하게 만들었고 정대녀는 선조의 기구이며 김난상은 을사년의 유직이었지만 의겸에게 붙지 않았다가 모두 현척을 당하였으며 만약 자기와 가까운 사이라면 일개 난관이 외임에 보직되어 나가게 되어도 온 조정이 나서서 그의 위임을 청하게 만들 만큼 저들의 무리끼리 사원을 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의 명령이 조정에서는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겸과 박순에게서 나오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전하께서는 입성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비록 식자 간에는 통분을 느끼는 자가 있었지만 당시로서야 누가 감히 그의 세염을 무수하지 않고 주상께 아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이는 비록 살림으로 자처하고는 있었으나 실제로는 당시 모주로서 서로 안팎에서 도왔으니 이는 의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을 성취시킨 잊기 어려운 은혜가 있었고 이는 또 의겸에 대하여 성세로서 서로 후원해주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다만 이가 감히 소야의 태도로 살림의 사이를 출몰하면서 마치 나오기 어려운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헛된 명예가 높아 그를 믿고 그에게 의혹된 자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는 출처와 진태에 있어 걸핏하면 전현을 원용하면서 자신만이 세상에 우뚝 서 시비에는 조연한 것처럼 자처했습니다. 때문에 의겸이 정의의 버림을 받았을 때도 이가 마음속으로 비록 분하게 여겼었으나 겉으로는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듯이 짐짓 전리로 물러나 시세를 관망하다가는 팔을 내두르며 주지의 보합의 말을 내세우면서 마음을 합쳐 협공하자는 말로 세상을 고무 현혹하고 또 그를 위해 소까지 울리면서 심의겸의 단점과 함께 김효원의 장점을 거론함으로써 지극히 공정하다는 이름을 얻으려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이가
아래로는 당신을 속인 것인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고 위로는 전하를 속인 것인데도 역시 깨닫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은 속일 수 있어도 무사람의 마음을 속이기는 어렵고 전하를 속일 수는 있어도 귀신을 속이기는 어려운 것이어서 이의 속셈이 그대로 한번 행해지자 나라 사람들은 이미 그의 간패를 훤히 들여다보았던 것입니다. 지난번 장령 정인홍이 의겸을 탄핵하였을 때 이 이는 장관으로서 사사리 인홍을 만나 힘을 다해 구해 하다가 인홍이 결국 그의 말을 듣지 않자 뜻을 굽혀 그를 따르면서 마치 애당초 의겸의 죄상을 몰랐던 것처럼 시찌미를 떼었고 급기야 인홍이 정철이 의겸에게 붙었다 하여 아울러 논하자 이인은 또 이르기를 정철이 의겸에 대하여 비록 정은 서로 깊지만 기미와 심 사이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전혀 다르다 하였는데 그것은 정철을 그 와중에서 빼내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바로 자신의 변명이었던 것입니다. 공론이 일어난 뒤에는 이인은 감히 터놓고 의겸의 처지를 다시 두둔하지를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한 짓은 모두 의겸을 위한 것이 아님이 없었습니다. 비록 성상께서 진정에 힘쓰셨기 때문에 동서이설이 겨우 잠잠해지기는 하였지만 그때 이는 감히 더 놓고 배척을 가하여 심지어 소사에까지 나타내어서 겉으로는 조제의 설에 가탁하면서 내심 상대를 무너뜨릴 모책을 자행하였으니 그의 계리하기 역시 간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둘 다 옳지 못하다고 장언하에다가 그 다음엔 의겸을 위해 변명하면서 심지어 의겸은 좋은 쪽을 지향하고 있고 죄의 악이라고는 별로 없다고 하여다가 끝에 가서는 정철과는 전혀 다르다 하여 전후 3차에 걸쳐 의겸을 논하면서 그때마다 말을 바꾸었으니 그의 마음을 알만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향리에 있을 때도 염치로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여 여러 배선 뇌물들이 그의 집에 모여들었고 재물과 이익을 다투는 일이면 송곳 하나 칼 한 자루도 양보가 없었으며 혜택의 이익과 관선의 세까지도 모두 침류했는가 하면 심지어 구도의 공서까지도 대명으로 가로채 참지 박헌의 대대로 경작하던 토지를 무리한 방법으로 빼앗았으며 자기 형이 봉헌의 종을 타살하였는데도 관에서조차 주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대사관으로 부림을 받고 올 때에는 그가 지나온 곳의 읍에서 곡식 100석을 공공연하게 받아 자기 본가로 실어 보내는 등 모든 이해 관계가 있는 곳이면 행여 미치지 못할세라 조금도 고귀하는 바가 없었는데 이는 입 있는 사람이며 다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근의 웃음거리였고 탐애가 길에 가득한 실정입니다. 이래 거짓말을 하니. 그가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방자하게 굴면서 뭔가 짐의 무상함이 한결같이 이에 이르렀는데도 현재 박수는 입을 모아 찬양하면서 전하를 속이고 있으니 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의 본심이 원래 그러하기 때문에 총우를 입고 지위가 승반에 올라 있으면서도 나라의 은혜를 보답할 생각은 않고 자기를 위해 상대를 기극하며 위를 속이면서 살사롬을 행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크나작으나 기무에서 반드시 사지를 드러내고 시조에 있어서도 일마다 인심을 거스르는 일을 하여 당국 한지 반년 만에 원성이 창생에 미쳤고 전선을 맡은 지 1년 만에 벼슬길을 흐리고 어지럽게 만들었으니 참으로 매국의 간물입니다. 혹자는 그를 왕 안식에 비유하지만 안식이 어찌 이러하였겠습니까? 삼공이라는 전하께서 믿고 의지하여는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입니다. 영상 박순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을 두둔하는 것이야 괴이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전 위를 지척에 모시고서도 찬예를 되풀이하여 거듭 천총을 속였고 심지어는 비변사에서 함께 일을 해보고서야 비로소 서로 알 수 있었다 하여 마치 그의 말이 지극히 공정한 입장에서 나온 것처럼 하고 있으니 이런 일을 참아하니 무슨 일인들 참아 못하겠습니까? 신이 지난번 그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고 분하여 영상 박순까지 아울러 논하고 싶은 생각에서 동료들에게 말한 바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성명께서 통촉하셔서 결국 진정시키리라 믿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오히려 시끄러움을 부를까 하는 염려에서 꼭 참고 발설을 않았으니 신의 나태한
태도에 대해서는 죽어도 남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탑전에서의 신의 성명을 들먹이면서 비염을 안는다고 하였다니 신이 이이와는 당초는 원도 없는 사이였고 또 이이가 신의 과실을 말한다고는 듣지 못하였는데 현저한 지척을 당하고 보니 아마 신이 박순을 논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 혹 박순의 귀에 들어간 것이 아닌지 신으로는 실로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은 원래 배우지 못한 미열한 위인으로 요행이 과거에 급제하여 누차에 걸쳐 대간과 시종의 자리를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신의 망부인 선신 기수가 신의 우조울함을 알고 항상 절대로 시론에 부회하지 말라는 경계를 하였으므로 비록 어려서부터 함께 놀던 학자들에 대해서도 신은 역시 항상 수정을 하라고 면려하여 왔고 제배들 중에 혹 의겸이나 이의와 주축하는 자가 있으면 신은 사실 외척과 사귄다는 것이 부끄러워 혹 그들에게 기책을 가하기도 했는데 이가 그 때문에 신을 미워하여 언젠가 신의 과실을 말하였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신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성호는 박순 등이 전향한 사람으로 사실은 의겸과 대단히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고 또 박순과 교계가 매우 깊은 사이이며 이이와는 고륙보다 더한 정분이 있어 성운의 입장에서는 오직 그 세 사람이 있음을 알 뿐 공론이 있는 것은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라면 조백을 따르기 이전에 모두 다 옳다고만 주장할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평일의 논의도 그들은 마치 한 입에서 나온 듯이 언제나 일치하였고 지난번 상서 중에서도 경상들을 낱낱이 헐뜯어 모두 속류로 만들므로써 오직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 했는데 그 뜻은 박순과 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끼리 서로 찬양하고 저들끼리 서로 성세를 도와 만약 의겸의 죄를 논하면 이가 나서서 구애하고 이의 과실을 지적한 박순과 성운이 또 서로 영호하여 돌아가면서 서로를 이끌어 기어코 천총을 가렸습니다. 그래야 감히 삼사가 논한 것을 불공평하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성운의 마음은 과연 공평한 데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본원의 관리가 이의 죄가 그러한데도 그의 파직만 청한 것은 을사년의 간인이 했던 것과 다를 것 없지 않느냐는 주상의 하교가 있었기 때문에 미안함을 감당하지 못하여 법에 의거하여 주의를 청하지 못했던 것으로 비염한다는 말을 했던 것일 뿐 당초에 참으로 그에게 주의를 가하고 싶은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성운이 대간의 논의가 지나쳤다 하여 그 주의를 다스리려다가 자기가 신문으로 다루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신 같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수건을 끼고 상대를 배척함으로써 어진 사람으로 하여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저는 만번 주고 마땅합니다만 삼사는 바로 전하의 고문에 대비하고 이목이 되고 있는 처지이므로 주종 수백 년 이래로 일시의 인재를 아껴 우대하고 숭장함으로써 국가의 명맥을 삼아 왔던 것인데 성혼 그가 무엇이기에 산야의 명사로 자부하며 감히 당비를 꾸밀 모책으로 삼사를 가리켜 장상령, 윤색에 비유하고 있으니 이는 전하의 온 조장 신하들을 모두 수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좌이정 김기영은 가려내어 아뢰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가 감히 이 일을 군자로 여기지 않는 것은 그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였는데 도리어 엄준한 하교가 대신들에게 내려졌던 것입니다. 미말하고 소운한 신 같은 사람이야 말을 하면 화가 닥칠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한 몸의 이해야 아까운 것 없지만 종사에 관계되는 일을 어찌 하겠습니까? 지난번 경안녕 이요가 면대했던 일도 밖에 떠도는 소문으로 모두 이 무리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들 합니다. 대체로 이 무리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체결되어 그 뿌리가 깊을 대로 깊었으므로 당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 뿐 다시 전하가 계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주상을 속이고 살을 행하여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상제가 내려다보는 일로 신이 참으로 통한하는 바입니다. 신은 남의 지적을 받고 명기를 욕되게 한 몸으로 일각이라도 그대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처지니 파직을 명하소사니 답하기를 내 말이 설사 다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이제 와서야 말한 것은 불충이다. 본직을 채차하라 하였다. 잘 가라.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7월 16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비염에 대하여 아뢰기를 신들이 지난 날 병관의 한두 가지 일을 논했던 것을 당초에 그의 과실이 있는 점을 규정하자는 데 불과했던 것인데 말을 만드는 과정에서 글자 몇 자가 잘못 되풀이되어 서로의 해석에 달라 이러한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위로는 군부에게 죄를 얻고 아래로는 상신의 뜻에 거슬렸으며 심지어 초야에서 한자 온자까지도 상소를 올려 주의해 줄 것을 청함으로써 기필코 3, 4의 사람들은 모조리 몰아내려 하고 있으니 신들로서는 감히 이대로 눌러 앉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파척을 명하소사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7월 16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박승임을 대사관에 제수하고 특지로 송은계를 장흥부사에 허봉을 장원부사에 제수하다. 보내버렸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7월 16일 을미 네 번째 기사. 비만기에 이르기를 방추 문제가 점점 긴박해지니 서울의 장사들을 모두 북방으로 보낼 것이며 서비의 일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양남의 수령과 변장들 중에서 장수에 적합한 인물이면 그들을 채임하여 서울로 모이게 하고 경상감사 유훈도 이를 맡길 만한 인물이니 채임하도록 하라. 그리고 신급제 500명을 들여 보낸 후에 지난 봄에 들여보냈던 정병과 지난 여름 방수에 임했던 급제한 사람들 중에 부득이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돌려보내 서울에 머물면서 대기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어느 달에나 돌아가게 되려나 하는 단식이 없도록 할 일을 비변사에 말하도록 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주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장흥부사 임진과 장원부사 정글도 다 채임하여 경직을 주었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7월 16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임금이 함께 할 자는 대신이요 아니도 대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니 나라가 어지러우면 유능한 지상을 생각하는 법이다. 내가 어제 현사와 시비를 알지 못하여 대신에게 물었는데도 좌상 김귀영은 갑이 그르다 을이 옳다 하기를 끓여서 감히 아첨하고 남의 비난 맞추는 태도를 취하였다. 예로부터 대신치고 그렇게 한 자가 일찍이 있었다란 말인가? 몸이 대신의 지위에 있으면 현과 사를 분명히 가려내어 진퇴시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책임인 것이다. 만약 현사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는 슬기롭지 못한 것이고 알면서도 바로 아뢰지 않는다면 이는 불충한 것이다. 어떻게 정성의 지위에 있을 수 있겠는가? 정우는 이 사실을 알도록 하라.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7월 16일 을미 여섯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하교를 보고는 깜짝 놀라 서로 돌아보며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일찍이 생명의 세상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좌상 김귀영은 사림들에게 다른 뜻이 없으니 그들에게 죄 줄 수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회의에 역점을 두고 성명께서 한번 깨우치기를 바랐던 것으로 그가 한 말이 비록 명쾌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의 주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성상께서 지닌 뜻이 그와는 달랐기 때문에 그의 말이 도리어 귀에 거스리는 결과가 되었고 그리하여 아첨하고 비위에 맞추는 태도로 보였던 것입니다. 요즘 천위가 바야흐로 진동하여 사류들이 외롭고 위태로와 조석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귀영이 만약 아첨하고 비위에 맞추려는 마음을 가졌다면 주상의 뜻을 승순하기에도 겨를이 없을 터인데 외롭고 위태로운 상황의 사류들에게 아첨하고 비위를 맞추려 하였겠습니까? 상께서 그의 정시를 헤아리지 않으시고 뜻밖의 박절한 하교를 내리시어 용납할 곳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대신이라면 평소 의중하는 처지인데 말 한마디가 뜻에 거스렸다 하여 그렇게까지 꾸짖으신다면 성덕에 훼손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나라 일도 장차 이로 인하여 어렵게 될 것입니다. 상께서 위 노를 조금 진정하시고 평일에 차분히 생각하신다면 아마 마음이 풀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삼사는 공론이 있는 곳으로 국가에서 원기라고 믿고 있는 관아로서 어느 공간이 국사를 담당하여 그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니 삼사의 사안 논의가 사전 모의 없이 똑같았다면 그것이 공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운의 상소 중 허다한 말들이 그 주된 뜻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원한을 끼고 있다느니 혹은 부회를 한다느니 혹은 떼지어 참수하여 기중을 꾀한다느니 혹은 교묘하게 기관을 만들고 있다느니 하여 듣는 이를 어지럽고 의욕되게 만들므로써 언자에게 주의를 가하려 하고 있고 조정 전체를 사로 지목하여 공국의 화가 곧 일어나게 생겼으니 한마디로 말이 나라를 망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을 이룬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어찌 참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서심으로 사리를 살피시어 시비의 근원을 깊이 찾으신다면 그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 계사야를 보니 그야말로 동쪽을 지적하는데 서쪽을 대답한 것이라 하겠다. 어제 내가 이의 현사에 대하여 물었을 때 좌상을 말하기를 신은 지혜롭지 못하다 운운하였고 그때 가서는 사람을 알아보면 그는 철인이다 라는 말을 인용하여 문식하였다. 그것이 그의 마음이라는 것을 길 가는 사람도 다 알 터인데 내가 모른다고 한단 말인가? 시비를 구별하는 마음은 사람의 양리로서 그것은 천성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임금이 물었을 때 대신된 몸으로 그냥 부지라고만 대답한다는 말인가? 슬픈 일이다. 임금이 재상을 둔 목적이 어찌 부지라는 두 글자만 가지고 한평생 상업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던가? 부지라는 그 두어 다 마디면 그것으로 높은 기풍 굳센 저리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부지라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천하의 인심을 신복시키겠는가? 자고로 임금이 신하의 현사에 대해 물었을 때 대신이 모른다고 대답하였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다. 그럴 바에야 임금 혼자서 총명을 자임할 것이지 무엇 때문에 재상을 등용하겠는가? 대신을 의중하는 것이 참으로 임금의 본심이다. 그러나 의중하는 이유는 그가 조정에서의 현사를 구별할 수 있고 국가의 시와 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제 임금 앞에서 입대하여 말한 것이 첫 번째도 부지, 두 번째도 부지였다. 암주로서 부지의 재상을 만난다면 이는 마치 소경이 다른 소경의 시력을 빌리는 것과 같아서 천하의 위태로움을 바로잡아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서로 미끄러지고 넘어져 구제할 길이 없이 죽고 말 것이다. 내가 과매한 자질로 지대한 기업을 지키면서 상신의 그름도 국사도 잘못되어 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함용이라는 작은 절도에 구구하여 후세의 신하된 자를 깨우칠 수 있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면 이는 한 사람의 대신을 위하여 조정의 종사를 잊은 격이 되는 것이니 경중의 권도를 잃은 일이라 하지 않겠는가? 참으로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조종을 저버리는 일은 참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어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겠는가? 부득이하여 하는 말이다 하였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7월 1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정은 이주가 아래기라. 이가 사류에게 의심을 받은 지는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논의했던 것은 공사장에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논의했던 것에 불과했는데 그 후 이가 사피할 즈음 자기가 먼저 의기하여 불평스러운 말을 많이 함으로써 언자와 곡직을 다투려 들었기에 그것을 본 삼사가 격분하기 시작하여 사전 모의 없이도 이구동성으로 그의 심적의 의심스러운 점을 비로소 약간 말했던 것이지 당초 어떤 사건을 들어 그를 꼭 공격하여 내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운의 상소를 보고 또 박순이 연중에서 아리 어떤 말을 듣건대 혹은 떼지어 참수하여 모함을 깨한다느니 혹은 원한을 끼고 부의한다느니 하여 인자에게 주의를 가하려고 하였고 또 온 조정을
사로 지목하고 있으니 이는 일시의 명료들을 일망타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의 설도 처음엔 근거 없는 말이었는데 필경에는 사림의 화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 의겸은 서인의 영수이고 이와 박수는 의겸에 대하여 잊기 어려운 은혜가 있는 사이이고 성은 역시 의겸의 평생 친구여서 이 몇 사람은 서로 분비가 되어 이들의 기미와 의논이 마치 한 사람의 것이냐 언제나 일치하고 있는 것은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이가 논액을 당하자 성운으로서는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하고 박순으로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과연 공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간이 한때의 말이 혹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자연 공론이 있기 마련인데 박순 등이 감히 현란한 말을 늘어놓아 주상의 귀를 의혹되게 하였으니 기회를 이용하여 주의 권리도로 상대를 끌어들여 사림을 경합하려고 한 듯이 참혹합니다. 신들은 이미 휘척을 당하였고 또 전 대사관 송은계가 언젠가 완석에서 근원을 추궁하자는 논의를 제시하였는데 신들이 진정을 위하여 애써 그를 말렸으니 이 신들이 나태한 주의 더욱 큽니다. 파척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론을 기다렸다. 그럼 너희들은 동의는 뭐하고 있냐?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7월 18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사간 성납과 정은 황 정식의 아래기라. 지난날 이가 주병의 관원으로 망령대의 한 일이 많았으므로 대간이 그 일을 들어 규정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일반적인 탄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먼저 의혹하여 언자와 옳고 그름을 다투기 위해 많은 말을 하다가 결국 공론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이의 사람들이 소통한 듯 하면서도 주견이 편협하고 고집스러워 시끄러움을 일으키기에는 과감하나 지중은 잘못하므로 모든 설시에 있어서 하는 일마다 물정하는 괴리 되었습니다. 그 자신은 천하의 일이 담소 사이에서 다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에게는 영양이 이 세상을 담당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모른 소치입니다. 그가 국사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 중요의 사람들이 모두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마음을 상실하고 말았는데 오늘날에 이러한 논의가 있게 된 것도 모두 이의가 자초한 것입니다. 성훈은 그와 가장 친하기 때문에 그를 좋아만 하고 과실이 있으면 알지 못하여 글을 올려 분소하기에 이르렀고 또 여러모로 연구하여 조정을 안정되지 못하게 하고 사림을 스스로 위태롭게 만들었으며 온 나라가 모두 인정하는 공론을 가지고 원한을 품었다거나 기관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돌렸습니다. 박순도 그가 면대에 있을 때의 말은 비록 화평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다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나머지 도리어 언자들을 제억하려는 뜻에서 그들 이름을 들어 배척하기까지 하였으니 역시 대신으로서 국가를 위한 일은 아닙니다. 또 송은계가 근원을 추궁하자는 논의를 제시하였을 때 영경등이 말렸는데 이는 역시 모든 일을 신중히 다루어 허물이 있는 자리에서 허물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뜻이었습니다. 대간이 잘못한 것은 별로 없으니 대사원 이기, 지비 홍여순, 장령 이징, 윤승길, 지평 이경률, 조인후, 헌납 유영경, 정은 이주 등을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셨어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7월 18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상이 비변사로 하여금 경상감사에게 적합한 인물을 청거하도록 하였으므로 비변사가 홍련, 시, 능시, 권, 극리로 입계하니 전교하였다. 경들이 청거한 인물들이 다 적합하다. 다만 여기에서 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는 홍련은 그 재질이 유훈 못지 않아서 혹시라도 일이 있을 경우 맡길 만한 사람인데 만약 그를 내보내어 영남을 맡게 한다면 도리어 당초 유훈을 채임했던 일이 지는 게 아니겠는가? 경상감사로서는 이 증이 적합하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7월 18일 정료 세 번째 기사 또 정교하였다. 신립이
공로를 세운 이후 그에게 노모가 있다는 말을 듣고 매월 주 6을 보내주고는 있으나 다만 나이 많은 사람이어서 뜻하지 않게 병을 얻을 염려도 있으니 미리 그 자제들에게 말하여 만약 병이 들면 그 즉시 정원에 와 알리도록 하라. 내가 의원을 보내 구제하도록 하겠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7월 18일 정류 네 번째 기사 우의정 정지연이 아래였다. 신이 처음부터 온몸에 습창이 있는데 그늘에 와서는 어깨와 등에 옹종이 생겨 피고름이 터지고 아직 통증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이달 15일에 삼가 소명을 받고서 궐하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신의 주가 큽니다. 너무나 황공하던 차에 삼가 비만기로 보니 성운의 상소로 인하여 충사의 구분을 듣고자 하신다고 했는데 인물을 분별하여 현부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국가의 안위와 질안이 달려있는 일이니 성명께서 걱정하실 일이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신이 무상한 위인으로서 대신의 뒷자리에 욕되게 하고 있으면서 어찌 유망한 소견이 성상의 뜻에 맞지 아니할 것이라 하여 지레 짐작으로 끝까지 한묵을 지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불행히도 그늘의 조정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피차근에 잘못이 있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격동한 끝에 여기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가령 옳고 그름을 논하자면 역시 많고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잘못은 피차간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사를 가지고 구별하려고 하면 결국 모두가 다 사류들이어서 어느 한쪽에다 사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안 될 일이고 또 붙인다면 편파적인 것이 될 것이니 어찌 상처를 입는 자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의 사람됨을 말하자면 뜻이 크고 재주가 민첩합니다. 그의 마음 또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바치려는 것이었지만 성품이 소탈하고 거친 데가 변경과 아집이 이미 드러났고 게다가 변경하기를 좋아하여 혼자에게 맡겨둔다면 이를 그르칠 염려가 없지 않기에 식자 사이에 그 점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모두 이의와 수건이 있어 한때의 대간들이 파당을 지어 오직 그를 공격하기에 전념한 것이겠습니까? 그들 양사와 옥당이 이의 이를 논함에 있어 말이 지나치기는 하였으나 언책에 있는 자로서 잘못을 보였을 때 이를 기우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혹 과격하에 맞지 않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언관으로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송의 문 언박의 일대의 어진 재상이었지만 단계가 언박을 잃어 전권을 하며 붕당을 만들고 군군과 결탁하고 있다고 힘을 다해 논박하여 인종이 크게 노하여 일이 장차 예측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때 언박이 나와 아뢰기를 어사는 말을 하는 것이 그의 직책이니 바라건대 그에게 주의를 가하지 마소서 하였고 그 후에 또 사항은 하기를 단계가 말했던 것이 바로 신의 병통에 적중한 말이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종은 언박의 말을 듣고 단계를 불러들여 크게 결국 기용하였고 당시 언박을 잃어 장자라 하여 전국에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언박 같은 어진이가 무슨 전권을 하고 붕당을 만들고 있는 등의 일이 있었겠습니까? 언박은 그것을 능히 받아들였고 단계 역시 원래 언박과 혐의 있는 사이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탄론하는 과정에서 말이 지나쳐 과격함이 이와 같았는데 하물며 기타이겠습니까? 상께서 대간의 말이 과격하여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다만 짐작하여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될 뿐이고 이로서는 스스로 처신하면 언박처럼 했더라면 피차가 모두 의심이 불려 화평하게 되었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어느 한 사람만의 다행이겠습니까? 실효조정과 살림의 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일을 지나치게 논했다는 이유로 언론의 관언을 을사년 간용에다 비유하까지 하였습니다. 장차 중한 견책을 가한다면 인심은 더욱 격렬해지고 대중의 분노는 중지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부터 언론의 관원에게 주의를 내려서 인심을 승복시키고 국가를 편안하게 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일이 여기에 이르게 되면 성덕의 누가 될 뿐만 아니라 이에 있어서 장차 이 세상에 스스로 설 땅이 없게 될까 염려하는 바입니다. 신이 지난날 말했던 모를 위하여 그의 영명을 보존해 주고 싶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어찌 일호인들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인재가 청조에서 용납되지 못한다는 것은 역시 애석한 일입니다.
이가 자기 과실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 남의 말이 과중한 것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반성하여 스스로를 심하게 각책함으로써 그 기질을 변화시켜 듣기를 성취한다면 오늘날 이 많은 말들이 이에게는 도리어 일생을 통한 약속이 될 줄 어떻게 알 것입니까? 그리하여 다시 서로 혐의를 풀고 서로 도와 나라 일을 함께 해 나갈 길을 찾는 것이 동료로서 함께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요즘 시종 대간이 서로 이어 채직을 당하고 심지어 옛날부터 모시던 경악의 이웃신들까지도 제기가 맞지 않다고 하여 변비의 직임을 특별히 제수함으로써 마치 밖으로 내보내 멀리 하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조정에 있는 신료들 역시 모두 의구심을 갖고 불안해하면서 분분히 스스로 물러갈 뜻을 가지고 있으니 매우 길조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언로에 있는 관원을 모두 몰아내어 조금도 관가를 보이려 하지 않으시니 이러한 오늘의 형세를 볼 때 한 나라의 사류가 텅 비게 되고 성명께서 함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면 반드시 장차 또 다른 일련의 사람들을 나오게 하여 조정에다 배치하여야 할 것이니 그리 되면 그 후에 국가의 안위와 질안에 관하여는 신은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신은 대대로 구원을 입은 몸으로 신의 선조부로부터 공충 부당을 조정에 설때의 법으로 삼아 왔습니다. 신이 비록 용렬하나 선언을 받들어 욕됨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신의 평일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국이 용렬하고 식견이 어두워 평일에 이미 조정에서 조제를 못하였고 오늘에 와서 또 사와정을 구별하지도 못하여 위로는 성상의 마음에 의욕을 자아내게 하였고 아래로는 무사람이 떠들썩한 회담을 초래하였으니 그대로 재상의 지위에 눌러앉아 조가의 명기를 거듭 욕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열례로 쇠후가 이미 심하고 원래 앓던 눈병이 날로 갈수록 더하여 정신이 감퇴되고 뜻과 생각도 창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약 후일 이보다 더 큰 일을 만나게 된다면 논의와 처치가 있어 반드시 큰 오류를 일으킬 것이니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록 혈육을 가한들 신으로서는 마음에 달갑게 받아들이겠지만 나라의 일은 어찌 되겠습니까? 삼가바라건대 성자께서는 이 민망하고 절박한 심정을 굽어 살피시어 서둘러 퇴척의 명을 내리심으로써 이 하찮은 신의 분수를 편안케 해주시고 나아가 크게 살려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하신다면 그보다 더한 다행이 없겠습니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7월 19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영상 박수는 원래 편협한 궁량으로 문묵의 작은 기예를 익혔을 뿐 마음씀이 간사하고 행동이 교활하여 득실에 급급한 염치도 불구합니다. 일찍이 심의겸과 서로 복심이 되어 조정의 모든 일과 인물 진퇴에 있어서도 하나같이 의겸의 지시를 따르면서 국병을 제 멋대로 휘둘러 온 지 오래입니다. 이와 송원 역시 의겸의 문객이자 친밀한 벗심으로 박수는 그 사람과 함께 사생을 결탁하고 서로 표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박순과 이 일을 들어 일대 현신이라고 하면서 안으로는 정리를 빙자하고 밖으로는 허예를 빌어 자기들끼리 서로 밀고 당기면서 세력을 확장하여 한테의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지 못하고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준경, 김난상만이 박순과 심의겸의 권세가 날로 성하여 가는 것을 보고 장차 나라를 그르칠 것이라 여겨 준경은 언젠가 말하기를 의겸이 비록 힘을 다하여 박순을 첨가하여 조성하도록 서두르고 있으나 박순은 그릇이 작아 만약 그를 경상의 지위에 둔다면 종말에는 반드시 나라를 그르칠 것이다 하였습니다. 박수는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마구 헐뜯고 배척하는 진경으로 하여금 뜻을 펴지 못하게 만들었고 난상에 있어서는 그가 간관으로 있던 시절 박순의 사생을 함께하는 친구에 대하여 논하려다가 역시 박순의 모함에 빠져 불우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 밖에도 그가 배척한 자를 이루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이니 조정을 어지럽히고 국맥을 손상시킨 것이 너무 심했습니다.
다행히도 성명이 위에 계셔 간괴가 뜻을 읽게 되었는데 박수는 그때부터 항상 불평 불만을 품고서 동조자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만은 알고 공론이 무서운 줄은 생각지도 않은 채 이의 무리들과 더 언제나 어두운 밤을 이용하여 미복으로 서로 찾아다니며 사림을 모함하고 의겸의 실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성상께서 끝까지 진정시켰기 때문에 저들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뿐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때부터 성총을 어지럽히는 것이 선계라 생각하고 성상이 신진들의 경외함을 싫어하는 것을 알아내고는 사류들이 경박하고 편당을 한다고 배척하고 남들이 자기들의 말을 공정하지 않다고 할까 염려하여 다른 사람을 하여금 면대를 하거나 상소를 올리게 하여 성상의 마음이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어 끝내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뒤 그일의 일로 인해 성상의 노여움이 지엄한 틈을 타 함정에 빠뜨릴 계책을 실현하려고 하였습니다. 전후에서 탑전에서 아래 말들은 너무나 음흉하고 교묘합니다. 박순이 이와는 애장토 모르는 사이였는데 비변사에서 함께 일을 해보고서야 비로소 그의 사람됨을 알았다 하였는데 그는 이와 평소부터 정의가 권력보다 더 두터웠으니 이는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천의를 지척에 모시고 그렇게까지 속였으니 그 밖의 주상을 속이고 사를 행한 일은 미루 알만합니다. 그가 간관에게 주의를 씌우려고 했던 일, 전주의 인선을 파할 것을 정한 일, 심지어 차자를 쓴 사람까지도 다스리려고 했던 일 등은 모두 사람들의 입을 털어막고 당례를 다시 세워 자기 뜻대로 자행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천의가 조금 불려 관계를 이룰 수 없게 되자 또 성혼을 내세워 머리를 감춘 말을 아르게 하여 그 엄참한 꾀를 부릴 대로 부렸습니다. 성혼은 대신을 불러 물어볼 것을 정하였고 박수는 성혼의 말이 지혜로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탑전에서 전에 이루지 못한 사모를 다하여 송은계가 언젠가 자기를 노은하려고 했다 하여 언연중 이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거짓 지목하였고 허봉의 아비엽이 일찍이 박순과 틈이 있었는데 이제 허봉이 차자를 샀다는 말을 듣고는 역시 이에게 혐의가 있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자기 자신의 묵은 원한을 보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후의 아랫말들이 매우 험한 기관으로 일시 사료들을 모조리 구덩이에 몰아넣으려는 술책이었으나 이와 의겸을 위하여 한 일로는 지극하다 하겠으나 군부를 위하여 충성을 바친 일이 과연 어떠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박순과 성훈이 힘을 다해 이 일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이의 마음씀과 행한 일이 옥당의 차제와 송은계 계사에 이미 다 드러나 있어 성명께서 이미 통촉하고 계실 것이므로 지금 다시 진달할 필요조차 없겠습니다만 그가 평일 심통은의 집에서 환양되었던 것이나 의겸을 통하여 자취를 드러낸 것만 보더라도 그의 사람됨을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후하게 해준 자에게 권권하여 겉으로는 공면이 두려워 감히 드러내놓고 사를 행하지 못하지만 동서를 조절한다는 설을 가탁하여 공을 내세워 사를 성취해보려는 계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한 말이라는 건 역시 앞뒤가 뒤집히는 것을 면치 못하여 3번씩이나 말을 바꾸었는가 하면 정인홍이 의겸을 논박하려 했을 때는 이가 헌장으로서 은밀히 구제하려 하였으나 되지 않고 공론에 몰리자 할 수 없이 그쪽을 따르기는 하였으나 사료를 배함하려는 계책은 그때부터 더욱 굳어졌던 것입니다. 그 후 자기가 높아지자 더욱 꺼리는 것이 없이 위로는 성상의 종애를 믿고 아래로는 공론을 무시한 채 예법을 변란시키고 자기 편견만 옳게 여겨 자기 과실 듣기를 싫어하여 언자를 배척하였습니다. 나라를 그르치고 백성을 병들게 한 그의 수행은 이것만으로 충분한데 게다가 몸가짐이 근신하지 못하고 관제를 자행했으며 많은 뇌물을 받기도 하고 남의 전지를 빼앗았습니다. 관아의 건물을 함부로 증가하는가 하면 심지어 관물을 박납하는 듯 흥판 취리의 일을 공고능히 하고서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행금이 얻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번번이 의리에 의하여 거취를 결정한다는 말로 전후해서 아래에 오다가 지난번에 남의 입질에 오르자 거짓 물러가는 채 하면서 은밀히 사람을 시켜 머물러 있게 해달라는 뜻으로 아르게 함으로써
사랑을 굳히도록 임금에게 요구하였으니 괴율하고 바르지 못함이 그보다 더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고. 이의 사람됨이 되게 이러한데도 처음에 감히 긍론을 하지 않았던 것은 화평과 진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자신이 늘상 세상 일을 담당할 것으로 자부하여 왔으므로 그의 말대로라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이렇게 성명의 세상에서는 절대로 사계를 자행할 수 없을 것이기에 혹 능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 기대하는 뜻에서 말을 않고 행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관찰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병관이 된 몸으로서 국가가 다사한 때를 당하여 계리어와 주획에 있어 그의 망작이 많아 조석을 보정할 수 없을 만큼 중해가 솟아나여 외구가 오지 않은데도 방분이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언책을 맡은 자는 일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일상적인 직분인데, 이는 자기 스스로 먼저 의심하고 끓인 나머지 많은 사설을 허비하여 주상의 마음을 격동하였고, 박수는 또 이러한 때 이 일을 구제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알뿐 나라 일이 이미 글러가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아 이미 드러난 이의 잘못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여 취할 것도 없는 미행을 덜 주어냈으니 이것은 박순이 너무도 천청을 기망한 것이었습니다. 성훈 같은 사람은 살림의 사람으로 자칭하여 몸에 중명을 지고 성상의恩권을 받았기에 천고의 어느 누구 보다도 더한 처지인데, 그렇다면 성운으로서는 지극히 공정한 입장에서 정성과 충주를 다해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할 생각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변경이 바야흐로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에 대하여 한 가지 기발한 계책이라도 마련하여 밤낮으로 북쪽을 염려하는 성상의 걱정을 풀어드릴 생각은 아니하고, 도리어 친구 한 사람이 탄핵당하는 것만을 유감으로 여겨 밤새도록 연구 계획하여 그를 구해할 꾀를 짜낸 것이 바로 부해한 것이다. 원한을 끼고 한 일이다. 또는 떼지어 참사하여 기중을 꾀하는 짓이다 하는 따위의 말을 감히 함으로써 성총을 현혹시켜 한 세상의 선비들을 일망타진하고야 말겠다는 심사입니다. 인홍이 의겸을 탄핵하려 할 때 성운은 그를 구제하기 위하여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때 인홍이 이라면 의겸과 같이 조정에 있던 교분이 있으므로 그를 구제하는 것이 혹 당연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살림에서 온 처지로서 무엇 때문에 청리로서 용서하는 자와 서로 좋게 지내려 하는가 하자 혼이 말을 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보더라도 그가 의겸과 처음부터 끝까지 두터운 사이였음을 알만한 일입니다. 성운이 몸은 사냐에 있으면서도 서찰은 도화의 줄을 잇고 있으며 조정의 정령이나 인물 진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고, 부잡한 무리들을 모아들여 시사를 평론하며 경상들을 낱낱이 헐뜯는 등 한 세상 사람들은 모두 속류로 지목하고 그가 찬양하는 사람이라고는 순의 무리 한두 사람뿐입니다. 생상께서 그토록 부지런히 징수하셨지만 그는 꼭 박순 무리들의 절간을 바꿔서야 비로소 왔으니 그의 거치가 과연 군부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오늘날 그가 도화에 온 것은 오직 박순과 이 일을 위하여 온 것이므로 그가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상소를 하리라는 것은 나라 사람들이 미리 짐작하였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됨에 대해서는 크게 꾸짖을 것이 없다고 치더라도 박순으로 하여금 현재 수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국가의 화평을 위한 계책은 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사당을 두둔할 생각만 함으로써 공국의 화단을 열어 장차 종사가 전복되도록 하고 있으니 그러한 사람을 단 하루도 재상의 지위에 그대로 눌러 앉아 있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박순을 속히 파직하소서 하니 연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7월 19일 무술 두 번째 계사 양사가 박순을 파직하라는 상소를 올렸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7월 19일 무술 세 번째 계사 대사성 김의옹이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한 지난번 3사가 병조판서 이를 공격하고 나왔을 때 이는 일찍이 실망을 지고 있는 처지인데다가 그의 주의명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는 상상해서 매우 노여워하고 소인들이 배함함으로써 의심을 하였고 아래로는 사람들이 불복하여 성운의 상소가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뇌정 아래에 조정 전체가 무서워 떨고 있으니 어리석은 신으로도 나라 걱정하는 충정을 이기지 못하여 일찍이 지붕만을 우러러보며 탄식하다가 그렇게 된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만약 월직으로 혐의를 삼아 우매한 속인이나마 한번 전학계에 이를 올리지 않는다면 이는 몸을 아끼어 은혜를 저버리는 것으로 신으로는 감히 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삼가 보건대 이는 명민한 학문과 해박한 지식으로 밝은 시대를 만나 전하께서 만기피 그를 의임하여 그와 함께 난국을 타개해 보려 하였고 이 역시 스스로 세도를 책임져서 어수의 사이같이 한 조당에 앉아 계책을 내면 실현되고 말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참으로 천년을 두고 만나기 어려운 지우였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는 뜻만 컸지 재주가 소략하고 도량이 얕고 소견이 편협하여 자기의 후한 사람에게 가리우고 또 자기 소견에만 얽매여 일국의 공론을 모아 천하를 위한 일을 해내지 못하고 다만 자기 개인의 견해를 내세워 온 나라의 인정을 거스리고 선비들에게 인심을 잃은 지 오래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빈번히 장두를 올려 강변으로 상대를 이기려고 하였으며 하는 일들도 경솔하고 조급한 데가 있어 그의 인망에 부응하지 못하였으므로 선비들 마음이 비로소 이에 대한 실망을 느끼게 되었으니 그것은 역시 어느 개인의 사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의 본심이야 무슨 딴 뜻이 있겠습니까? 요컨대 조정을 안정시켜 시사를 목적대로 달성해 보려는 것이었지만 그의 의견에 편협된 바가 있어 그 해가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사료들도 이의 본심을 모르는 바가 아니어서 그의 의견이 편협함을 걱정한 나머지 서로의 가부를 맞춰 결국 화일된 곳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었을 뿐 당초부터 그를 공격하는 데 뜻을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3사에서 서로의 사이가 어그러질 만큼 논의가 격렬하였고 그를 탄핵하는 그들 역시 준각하여 잠못 듣는 일을 놀라게 하였으나 당초에는 그렇다고 실정이 맞지 않는 일로 인하여 주상을 업신여기고 권리를 남용했다는 주목으로 지적했던 것인데 급기야 자처하는 말 가운데 불복의 뜻을 보이자 이번에는 또 사랑을 굳히기 위하여 임금에게 강요하고 공론을 배척한다는 이름을 덧붙이고 심지어 나라를 거스린 그르친 소인으로까지 지목하면서 헐뜯고 배척하기에 모든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어찌 이것이 이의 본 뜻이었을 것이며 이러고서야 어떻게 인심을 승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원인은 근래 이이가 사류들과 잘못 화협을 이뤄 괴상한 또 다른 논의가 분연히 그 사이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면 지난날 경안 불영 이요의 면대시에 말만 하더라도 그는 곧 유성령 등 사인을 가리켜 정권을 한다고 하여 물리쳐 멀리하도록 하려 하였는데 성령 등은 모두 청명 아망으로 사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서 참으로 유악의 보배로운 신하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요의 말이 나오자 사류들은 안절부절하고 성령 등은 모두 퇴축하여 허물을 살피느라 감히 국론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사림들의 의혹은 더욱 깊어졌고 일 좋아하는 부조한 무리들은 이로 인해 함께 떠들고 일어나 비로소 공격할 뜻을 두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일 역시 어찌 사료들의 본심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시작은 한둘 일 좋아하는 부조한 무리들에 의하여 된 것인데 사료들이 모두 이 일을 그러다고 여겼기 때문에 억제하지 못했던 것이며 또 성령 등이 이미 가고 없어 대각의 물론을 진정시킬 만한 중망의 인물이 없기 때문에 저들 멋대로 배격하여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성운의 상소로 말하면 이의 본심을 미루어 말하고 3사에서의 잘못된 전망을 지적하여 논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조정 전체를 일러 분간으로 기중을 꾀한다고까지 말하여 사류의 본심은 살펴보지도 않고 또 이 일을 가리켜 충성을 다해 나라에 몸바치다가 남의 중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된 원인은 따지지 않았으니 역시 한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말다툼이 단서를 더하였을 뿐 대중의 마음을 진정시켜 승복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송은계가 그의 비엄하는 말에서 더욱더 어긋난 말을 하여 심지어 성헌이 심의겸의 친구로서
파당을 꾸밀 계책을 꾀하고 있다고까지 하게 되었으니 어찌 그런 것이겠습니까? 사냐의 사람이 조정논의의 곡절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고 오직 분세의 마음만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지나쳤던 것이며 또 이와는 서로 막역한 사이이기에 그의 장점만 좋게 보고 단점은 몰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말이 중도를 읽기는 하였으나 그의 심정에 깊이 허물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전하께서 이 점을 깊이 유념하시고 공평하게 처리하시어 이에 대한 그의 본심을 이해하시되 반면 소류의 병이 있음을 아시고 삼사에 대해서는 그들의 부조함을 억제하되 반면 사류들의 근본 심정을 살피시어 정성껏 깨우치시고 막힘없이 마음을 활짝 열어 너무 꺾지도 막아 버리지도 말고 너무 날카로운 점만 슬며시 잘라버리면 아마 잘 되어 갈 것입니다. 원인은 이가 사실 경탈하의 물정을 크게 잃는 바람에 무사람이 떠들고 일어나 이렇게 된 것인데 지금 만약 과당한 조치로 중론을 울억하게 만들면 이것은 더욱 조정을 안정시키는 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곡절에 있어 모름지기 성료를 가하시어 태양이 비치던 일의 정상을 분명히 하게 잘 살피시고 하늘과 바다 같은 함룡으로 기울지 않게 처리하시면 격렬했던 사론이 장차 건극의 아래에 순화되어 화평의 복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 점의 마음을 두소서. 신이 또 들으니 대신 늘 건의에 의하여 전조에서의 난관 천거 제도를 혁파함으로써 자기 부류를 끌어들여 파당을 짓는 길을 없애려 한다고 하는데 어리석은 신의 생각은 지나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나라가 중엽 이후로 건간이 계속 나타나 벼슬을 팔고 사를 행하여 조정을 탕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의는 오히려 아래에서나 찾아볼 수 있어 그때부터 낭묘의 출천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기 시작하였는데 채통으로 보자면 비록 잘된 일이라 할 수는 없을지라도 세수가 부주의되어 잔멸에 이르지 않게 된 것은 낭묘의 논의에 힘입은 바가 많습니다. 오늘같이 사윤이 잘못이 많고 공로가 행해지지 아니하는 때일수록 더욱더 그 규정을 준수하여 청망의 인물을 신중히 골라 낭서 자리에 있게 함으로써 공의를 부식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여도 오히려 다스려지지 못할까 두려운 일인데 어찌하여 그 규정까지 폐지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일을 공격하고 있는 건 역시 어찌 전조의 난관이 자기 부류들을 끌어들여 보취함으로써 인하여 그리 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론이 격렬하게 일어 그렇게 된 것에 불과한데 실상은 따지지 않고 허물을 전조의 난관에게 돌린다면 되겠습니까? 설사정관이 실제로 자기 부류를 끌어들여 보치함으로써 여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만 지적하여 물리치면 될 것인데 누가 무서워 그렇게 못하고 한각형솔하게 옛 규정을 고침으로써 우세의 권신들이 명을 멋대로는 재앙의 길을 열어놓으려는 것입니까? 이 점이 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또한 신의 숨은 걱정과 깊이 애석하는 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고금에 뛰어난 영명하심으로 정책을 펴 나라를 빛내는 데 뜻을 두고서도 다만 무신하들이 일을 맡을 만한 자가 없다 하여 그 뜻을 눌러둔 채 일상적인 것만 하시고 큰일을 하려 하지 않으시다가 근래 이 일을 등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권위가 잠옷 높아 사공을 일으킴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다스리려 하셨으니 이는 실로 사망의 훌륭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재주가 가볍고 학식이 소루하여 큰일을 감당하지 못한 데다가 조정의 논의까지 그와는 맞지 않아 성상의 소관의 걱정만 더하게 만들었으니 어찌 하겠습니까? 지극히 어리석은 신으로서는 지난날 훌륭했던 전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하여 애석해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리 걱정되는 것은 전하께서 큰일을 하시려던 뜻이 마침내 게을러져서 용인의 말이 날로 진언되고 그릇된 일에 익숙해진 논의가 날로 우세하여 대체로 새로운 일을 일으키거나 건명할 계책이 있어도 의뢰 시끄러움만 만들고 일만 만드는 것이라 지적하여 점점 미오해져서 전하의 일이 참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이 어찌 거듭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바라는 것은 전하께서 한번 목이 메인 일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지 마시고 더욱 성질을 가다듬어
중연을 찾아 일을 맡기시며 사림을 화합하게 하고 널리 암혈의 선비를 불러들여 한 세상 인재를 모두 모아 천하의 힘으로 다스리시고 나태한 마음으로 되어가는 대로 두어서 나라 일을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 버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시사는 바야흐로 할 일이 많고 국세 또한 어려운 상황인데 조정의 부탁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며 백성들의 여망 또한 간절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더 한층 뜻을 두소서. 신은 원래 전야에 오하라고 진부한 선비로서 지나치게 잘못 은혜를 입어 대부의 뒤를 따르게 되었고 주자를 가르치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만 사람은 미약한데 책임은 중하여 밤낮 두려운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리라 생각은 하면서도 티끌만한 보답도 하지 못한 채 견마의 병이 문득 깊은 데 이르렀습니다. 옛날 앓던 담증이 지금은 고질이 되어 기침을 하면 가래에 피가 나오고 밤을 지샐 정도로 숨이 차며 비비까지 극도로 쇠약하여 먹으면 번번이 토합니다. 그리하여 신기는 화기를 잃었고 한열이 번갈아 침나여 정신과 기력이 금방 다해 가는 처지이므로 비록 있는 힘을 다해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려 하여도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를 머금고 나를 아끼면서 그리움에 젖어 맴돌다가 마침 시사가 분분하고 천위가 진동하시는 때를 당하여 깊은 사우와 과계를 이기지 못한 나머지 병든 몸을 이끌고 골문에 이르러 어리석은 회포를 남김없이 아뢰던 참이었으나 다시 병이 발작하고 심기가 어두워 말에 둘 수가 없습니다. 상상의 자유로운 마음으로 주의를 불쌍히 여기시고 충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너무나 정성이 복받친 나머지 삶과 죽기를 무릅쓰고 아뢰었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대의 소설을 보고 그대의 뜻을 충분히 알았다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7월 2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영의정 박수는 두 소의 그릇을 쓸어 잔따한 문묵의 제도로 행세하여 행동이 간사하고 염치를 불구하는 참으로 자리를 잃을까마나 걱정하는 비부입니다. 영묘 때 심의겸이 청리의 신분으로 왕망, 양기와 같은 세력을 끼고 영욕과 여탈의 권세를 항상 쥐고 있을 때 박수는 의겸에게부터 복심으로 결탁하였고 모든 조정의 시조와 인물의 진태에 있어 오직 의겸의 지시대로 움직였으며 이이와 성웅도 의겸과 문객이요 가까운 친구였으므로 박수는 또 그들과도 사생을 결탁하고 서로가 지켜 세우며 성세를 의지하여 기염이 대단하였습니다. 이준경과 김난상은 이들이 결국 나라를 그르치리라고 걱정했다가 끝내 이들로부터 저빈을 당하였고 그 밖에도 경함과 배척을 당한 자들이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행히도 성명이 위에 계셔 간괴가 형세를 읽게 되자 박수는 항상 이를 불만스럽게 여기다가 마침내 이의 무리들과 밤낮으로 계획을 세워 사림을 배척하여 무너뜨리고 의겸을 다시 세울 것을 일삼아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사주하여 면대를 하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시켜 소를 올리기도 하여 성상의 총명을 현란시키고 성상의 마음을 침륜시키는 일이라면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지난날 천위가 바야흐로 진노하시던 때에도 그 틈을 타서 경합할 계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후에서 아래 말들이 지극히 엄흉하고 강교하였으며 평생 붕비로 지내온 사람을 가리켜 도리어 보면이 아는 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3사의 신하들은 모조리 몰아내고 다시 어느 한 사람을 취하여 조정의 반열에다가 배치한다면 언책의 관원도 퇴직시킬 수 있고 전조의 천거도 혁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언책의 관원과 차자를 지은 사람까지 혐의가 있다고 지적하여 기엽고 중상을 하려 하였습니다. 성운이 현재 성상의 권유를 받고 있다 하여 그로 하여금 상소문을 올리게 하여 스스로 증거를 삼으려 하였는데 성운은 그의 상소문에서 대신을 불러 물어볼 것을 청하였고 박수는 성운의 말이 지혜로운이라고 하여 피차가 호응하여 기관이 매우 주밀하였으니 그들 마음 씀씀이야말로 참혹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척의 천위를 모시고도 기탄 없이 속여가며 오직 사원을 보복하고 사당을 만들기에 급급하였으니 대신으로서 임금 섬기는 도리가 과연 그러야 하는 것입니까? 화평과 진정시키는 길로 군상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류를 제함할 마음으로
공국의 화단을 열어 장차 종사가 전복되게 만들 그러한 사람은 단 하루도 재상의 지위에 눌러 앉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영의정 박순을 파직시키소서 하니 연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본격적으로 동생이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7월 2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홍문관이 상차하기를 임금의 마음은 만사의 근간이요 만화의 근원이므로 반드시 거울같이 허명하여야만 사물이 비칠 때 연치가 저절로 나타나고 저울이 평정하여야만 일이 닥쳤을 때 경중이 저절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울이 밝지 못하거나 저울이 형평을 잃게 되면 고운 것이 도리어 추악하게 보이고 추악한 것이 도리어 곱게 보이며 가벼운 것이 무겁게 되기도 하고 무거운 것이 가벼워지기도 하여 끝내 어느 것이 실상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요즘 삼사와 대신에게 내리신 하교를 보면 연치와 경중이 중을 잃은 것이 많아 전하의 형감이 만에 하나 그 허명과 평정을 다 하지 못해 그러한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지난번 전하께서 성운의 상소로 인하여 삼공을 불러 이에 관하여 하문했을 때 영상 박순이 언관 이명을 지척하여 상께서 진노하셔 즉시 외직에 보임하도록 명하여 멀리 하셨습니다. 박수는 지위가 재상이고 성우는 사냐에서 왔으므로 전하의 마음에는 이 두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느 쪽에도 관여되지 않아서 그 말이 지극히 공정할 것이니 그 말에 의하여 한 세상의 충사를 구별하고 전하의 시비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도리어 협사의 논리에 자신도 모르게 오도를 당하셨으니 전하께서 언제나 천하의 참된 시비를 가리시겠습니까? 박순과 성운 이희는 평소 교계가 주밀하여 모든 크고 작은 논의에 있어 서로 관여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가 곧 성우님의 성운이 곧 박수님으로 다른 사람으로 구별하여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원래 서인의 영수로서 성호는 그를 사랑한 나머지 그의 악은 모르고 또 이에 옳은 것만 보고 잘못은 보지 못하고 있으니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으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박순의 말도 어떻게 바른 말이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자를 좋아하여 음으로 돕고 양으로 찬양하고 있으며 성운과는 서로 성세가 되어 그들 마음엔 틀림없이 우리는 대신이요 또 산인이니 한 사람을 상서하고 한 사람은 지명을 하면 전하는 틀림없이 공정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믿을 것이다 하였을 것이니 이는 대신이요 산이라는 형세를 이용하여 저들의 사를 달성하려는 것이니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에 잘못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은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알 뿐만 아니라 전하께서도 통촉하고 계신 것으로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일인데 성우는 이 일을 티 없는 배곡에다 비유하였으니 그것만 보더라도 그의 사를 두둔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온 세상 사대부들을 가리켜 모두 사특한 사람들이라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사특하다는 이치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야박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런 말이 어떻게 군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온 세상이 모두 사특한 사람들이어서 쓸 수가 없다면 전하께서는 장차 그들 두 서너 사람만을 데리고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까? 충사를 분별하는 슬기라면 밝다고 할 수 있겠으나 혐의도 피하지 않는 형적이라면 공정하다 하겠으나 옛부터 현 대신 은군자로서 사당을 두둔하고 사림을 해치려고 했던 자들을 전하께서는 일찍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좌상 김규영은 그래도 자기 소견을 지켜 흔들리지 않고 조정을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천의에 눌려 어떠한 것이라도 분명히 말은 못하였지만 그의 뜻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특히 그와 뜻이 맞지 않음을 싫어하여 그를 아부한다고 배척하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몸둘 바를 모르게 하셨지만 만약 김기영이 참으로 아부할 뜻이 있었다면 왜 박순의 논의에 부하 내동함으로써 주상의 뜻을 복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외롭고 위태로운 처지의 사류들에게 아부하였겠습니까? 전하께서 종전에는 대신을 지극히 우대하셨는데 말 한마디가 서로 맞지 않았다 하여 하루아침에 그리 엄한 견책을 가하시니
이로부터 영합, 구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나라일이 날로 걸러대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전 대사관 송은계가 대신을 지척함으로써 사피까지 하였으나 그가 아뢰었던 말에도 근거 있는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께서 불충으로서 지목하여 드디어 채직을 명하시고 잠시 후 또 외직에 보임하셨지만 대체로 대간이 사피하고 물론을 기다리고 있을 때는 그것을 공론에 붙여 파출해야 할 일이면 파출하고 채직시켜야 할 일이면 채직시키는 것이 바로 천하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판가름하는 길이요. 임금이 그 사이에 사정을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편사한 말을 믿고 권고에 없었던 일을 하셨으니 이 어찌 크게 미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옥당이 차자를 올렸을 때 전하께서는 이 일을 왕 안석에 비유한 것을 미워한 나머지 앞뒤가 맞지 않게 말을 반복한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세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전후 물리침을 당한 자가 대체 몇 사람입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이의 성질이 명민하여 글을 읽어 뜻을 펴보려는 사람으로서 원대하게 성취될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찍이 탑전해서 그를 징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사로운 원한을 품고 공의를 배척하여 못하는 짓이었고 또 나라의 중임을 맡고서도 하는 짓이 모두 경망하고 자기 멋대로 하여 이는 분명히 나라를 그르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공공의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니 앞서는 징계했다가 뒤에 와서 논의한 것은 이세로 보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반복이 되겠습니까? 서울 허통의 문제만 하더라도 이 일을 논하게 된 것이 물론 그 일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른바 허통이라는 것도 뜻이 다릅니다. 즉 이편 무방이라는 뜻으로 이유와 조건이 없이 허통을 한다면 도리어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부방, 납속을 조건으로 허통을 한다는 것은 크게 왕정의 채통이 아닌 것이니 그 얼마나 구차한 일입니까? 김첨이 말했던 뜻은 이와는 크게 서로 다른 뜻이었는데 전하께서는 그 말을 지적하여 주의로 삼아 물러가도록 몰아세웠으며 말 한마디도 모두 채직시켜 조금도 돌아보는 애석한 면이 없으셨으니 어찌 성명의 큰 누가 아니겠습니까? 삼가 보건대 지난날 대간이 이 일을 논한 말에 이의 본심이 편사하다는 점은 언급을 않고 다만 그가 한 일의 미세한 실수만 들어 논했는데 미세한 실수로 들어 논한 말로는 그 말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위로 조상의 의욕을 부르고 아래로 틈만 노리는 자들의 입을 열게 하지 아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대간의 뜻은 이가 실수한 일 그것만을 지적하여 논정하려 했던 것이고 말이 좀 지나쳤던 것은 특히 말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연히 그렇게 되었던 것이지 일호인들 무슨 딴 뜻이 그 사이에 있었겠습니까? 애당초 동서의설이 있었을 때 그 사이는 벌써 사정과 시비가 있었으므로 사대부의 공론이 모두 동이 정이고 선은 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편사에 빠져 서를 부추기고 동을 억누르는 마음을 하루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른바 정사가 부의에 의하여 어지럽혀지고 있다고 한 것은 바로 부의라는 말로 온 세상을 고정시켜 주상의 귀를 의욕시켰던 것이고 또 지난날에 이른바 제억해야 하고 척원해야 한다고 했던 것은 제억, 척원이라고 한 것은 하나의 함정을 만들어 사료를 몰아 넣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가짐이 이러하였으니 무사람의 감정이 어찌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일을 논하는 자들이 만약 그때 직절하게 논계를 하여 그의 주의를 바로 잡았더라면 비록 살을 끼고 그쪽을 두둔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언제 무슨 틈을 타서 시비를 현란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전하께서 이에 편사함이 이렇게까지 극에 달한 줄은 모르시고 한가 그의 민첩하고 재주가 많은 것만을 사랑하여 그라면 함께 지치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니 인재를 알아볼 수 있다면 이는 철인이다. 그것은 순재도 어려웠던 일이다. 라는 옛말이 사실인 것입니다. 앞서는 이가 상소를 하자 경안이 지명을 하더니 뒤에는 성운이 상소를 하자 박순이 청명을 하였으니 사림을 몰아내기 위한 전후의 수단이 어쩌면 그렇게도 동일합니까? 신들이 건밀의 위치에 있으면서 시사를 목격하고서야 일찍이 말 한마디 없었으니 그저는 만번 죽어마땅합니다.
지금 대간 시종으로서 매직에 보직 당한 자가 줄을 잇고 조정에 있는 신하들도 모두 조심조심 불안을 느끼고 물러갈 뜻을 가지고 있어 기상이 수참하고 위망의 징조가 보이는데 차마 한마디 말도 없이 전화를 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우르르 고소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심기를 화평하게 가지시어 우선 마음의 현감을 바르게 하심으로써 연치와 경중이 모두 잘 맞게 하신다면 종사와 국가를 위하여 매우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하니 일어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7월 22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기를 박순의 주의를 말감하여 파직을 청하였으나 이토록 유난하시니 이제 그 주의 조목을 나열하여 아뢰겠습니다. 원래 간사한 사람으로서 진취하게 바빠 의겸에게 붙어서 그와 결탁할 신복이 되었으니 그 죄 하나요. 연이어 청리와 혼인함으로써 권세를 붙였으니 그 죄 둘이요. 여러 대의 명상이요. 선조의 직신을 사감을 가지고서 함부로 헐뜯었으니 그 죄 셋이고 과제에 사정을 써 공도를 크게 무너뜨리고 자급과 서찰을 무시한 채 당류를 세우기에 급급하였으니 그 죄 넷이며 세상의 지위에 있는 몸으로 이에 무리들과 밤을 이용하여 상종하면서 괴비한 행동을 하였으니 그 죄 다섯이고 부조한 무리들을 사주하여 그들로 하여금 상소를 하게 하고 면대를 하게 하여 시비를 현란시켰으니 그 죄 여섯이며 한평생 죽기를 맹세한 벗을 보통 서로 알기만 하는 사이라 하여 감히 임금을 속였으니 그 죄 일곱이고 전조의 추천은 윤원영 이 양도 감히 혁파하지 못했던 것인데 자기 당리를 다시 안치기 위하여 옛 규정을 혁파할 것을 청하였으니 그 죄 여덟이며 자기를 논한 사람 또는 자사를 쓴 신하 이름을 들어 주의를 내리도록 청함으로써 사람들 입에 재가를 물리려 하였으니 그 죄 아홉이고 관계를 부릴 수 없게 되자 성운의 손을 빌어 음참한 말을 입에 올리게 함으로써 기어코 사류를 일망타진하려 하였으니 그 죄 열입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는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7월 2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또 비혐을 하고 아뢰기를 대사성 김우옹의 상소문에 삼사를 지적하면서 부조하다고까지 지목하였으니 이대로 눌러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는데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7월 22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사간 성낙을 승지에 이희덕을 사간에 김효원을 안압군수에 조원을 삼척 부사에 제수하였고 특지로 권덕열을 성주 목사에 홍적을 장현 현감에 제수하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7월 23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사간 이희덕이 숙배하고 아뢰기를 김우옹의 상소문 내용이 황잡하여 옳기도 하고 혹은 틀리기도 하여 결국 무엇인가 하나를 가리켜 주론이 없습니다. 3사의 사람들을 가리켜 도리어 부조하다고 지목하였는데 그것이 조정에서 조제하였더라면 좋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사림이 전안하기를 바라는 뜻인지 그러다고 지적만 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못하고 있으니 그렇게 구구하게 공정하지 못한 사설만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람은 안매하고 회율하여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만극한 주의 상을 이루 형언하기가 어려울 정도니 한 사람은 문장 사이에 글자 몇 자 잘못 써진 일로서 번잡하게 대간을 함부로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양사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소서하니 아린대로 하라 답하였다. 선조 7월 17권 선조 16년 7월 23일 이민 두 번째 기사 함경도 순찰사 정은신의 서정에 무가 별시 초시에 방이 나왔으나 방의 일이 급급하여 그 사람들을 올려보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했는데 입계하니 답하였다. 그게 옳은 생각이다. 다만 그 사람들이 그토록 부지런하게 방어에 임하고 있는데 그러한 큰일 때문에 복시를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잘못 흠사라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병조에 물으라.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7월 2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파주의 양녀 고금이 머리와 얼굴은 하나에 눈이 넷, 귀가 넷, 코가 둘, 입이 둘, 손이 넷, 발이 넷, 그리고 자지가 둘, 불알도 둘인 아이를 낳았는데 낳자마자 죽은 일이 있었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7월 30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우승지 권 등례를 함경 감사에 특별히 제수하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적호 2만 여기가 방원부를 포위했다가 이기지 못하고 물러갔는데 그때 조방장 이발 등이 문을 열고 추격하여 적의 머리 1급을 베었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2일 신해 첫 번째 기사 도 순찰사 서장의 고령참사 변기가 적호 2명을 목 베고 방원부의 복병장 윤안성이 적 2급을 배웠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부가 아래게는 대흥 현감 안민학은 불효 부재한 사람으로서 감히 진취할 생각을 가져 내심을 속여 거짓을 행하여 과거에 응할 재주도 없는 주제에 과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말재주로 사람들을 헐뜯되 날로 그것을 기절을 승상하는 것이라 여기며 권유를 쫓아다니면서 시정을 평론하는 등 그의 평소의 마음 씀씀이와 행한 짓들이 극히 무상합니다. 그가 처음에는 제 행으로 벼슬을 취득하였고 나중에는 주선을 부지런히 하여 소선까지 하였으므로 물증이 통분해하고 있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그리고 의금부 도사 이 배달은 관에 있을 때 자기 동료를 모함한 자로서 벼슬을 제수받은 뒤에도 동료들을 없인 여겼습니다. 역시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되 이 안민학에 대해서는 천천히 발락하겠다 하였다. 그 후 대신에게 물었는데 대신이 모른다고 대답하자 채차만을 명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강원도 순무 어사 백유양의 서장에 의하여 선정을 한 공으로 회영부사 성수위에게 통정을 가자고 평강 현감 송령은 승직을 시켰으며 설원 현감 윤기에게는 표리를 하사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상이 팔이 아파 침을 맞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오랑캐 변으로 경원이 함락될 때 정병 오한추는 적의 칼날을 무릅쓰고 들어가 격ገብ으로 포위된 속에서 자기 아비를 빼내 오다가 함께 죽었고 종성의 봉수군 한양은 화살이 몸에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적중으로 돌입하여 자기 아비를 구해 돌아왔으며 안은의 내노인 만년장의 아내 춘월과 온성의 보인 김은석의 아내 금이는 적에게 몸을 더럽힐까 두려워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는 순찰사의 계문에 의하여 모두에게 정문과 복호해 줄 것을 명하고 특히 한양에게는 무명 저고리 2벌, 갑주 1벌, 활과 장편전 그리고 환도 등을 하사하였다.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왕자 사부 한학이 상서하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일개 산야의 사람으로 오은을 입고서 몇 해를 도화에 있으면서 격일로 사석에 나아가는데 공무에서 물러와서는 두문불출할 줄만 알고 교유를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조정의 이해와 인물의 현부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 말하지도 않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사가 있는 힘을 다해 입을 모아 전 반석 이의를 공격함으로써 이가 몸을 끌고 물러가 호연히 돌아갔다고 들었는데 이는 바로 이로서는 다행한 일이요 조정으로서는 크게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다. 이의 사람됨이 어떠한지 신으로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일찍이
이 친구들이 서로 전한 말을 통하여 듣건대 그의 사람됨이 성현의 글 읽기를 좋아하고 뜻을 돈독히 하고 실전을 힘쓰며 몸가짐과 마음 금속에서 오직 고인을 삼아다 급기에 세상에 등용되어 성상이 마음을 기울이고 소민들이 크게 기대하게 되자 그는 몸을 나라에 바칠 생각으로 마음과 힘을 다하여 위로는 곤직을 돕고 아래로는 장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모든 시설에서 폐단을 없애기에만 힘써 시속과 저촉되는 것도 불고하였고 백성의 노고를 들어주기 위하여 구섭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마침 북방 변경의 급한 상황을 당하여 하관의 장이 된 몸으로 군마 조발과 양향 운반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요컨대 변방을 튼튼히 하여 적병을 제어하는 일로서는 이는 이가 자신이 배운 것을 실천하고 또 성상의 지휘에 보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비록 소루와 과오를 범한 일이 혹 있기도 하였겠지만 그의 본심이 어찌 고의적으로 전도와 별난을 일으킴으로써 나라를 그르치려고 백성을 병들게 하려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언관들은 번갈아 상소하여 논핵하되 처음에는 그의 실책만을 조금 거론하다가 끝내 가서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중한 만들을 더하며 옥당의 자제와 간언의 사장에서는 간흉한 형상과 괴율의 태도를 수많은 말로 횡설수설 못하는 소리가 없었는데 그 말들이 모두 분질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삼사란 임금의 귀요 눈이요 공론이 있는 것으로 그들이 맡은 바 책임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나 감히 없는 사실을 캐내어 서로 야합하여 남에게 대악을 가하려 하고 있다면 그들의 소견이 그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말한 것 가운데 다투다가 사람을 죽였다느니 뇌물로 100석을 받았다느니 한 것들은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요한 것들로서 더욱 용서할 수 없는 문제들인데 이에게 과연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는 마땅히 그 죄를 분명히 바로잡아 왕법을 보여야 할 것이지 보통으로 보아 불문에 붙일 수는 절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여왕의 사람들이 장로에게 말할 때도 반드시 공평한 마음과 정직한 얼굴로 조금도 속임없이 사실만을 고함으로써 듣는 이로 하여금 시비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도록 하여 하는 것인데 하물며 군신 부자의 사이에 어떻게 사실도 없고 근거도 없는 부사를 가지고 애써 시청을 현혹시키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인심이 불온하여 여항 간에는 논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시론을 무수하는 부형들이 간혹 자기 자제들을 경계시키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 본연의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시비에 대하여 스스로 금하지 못하여 터져나오는 사례가 흔히 있으며 심지어 군인 무부들까지도 하늘에 불러 자기들의 억울한 감정을 호소하고 싶어하고 있으니 이른바 삼사의 공론 외에 반드시 또 하나의 다른 공론이 없으리라고 보장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이 시대를 도와주는 이들이 적은 혼자의 몸으로 안으로는 정사를 닦고 밖으로는 외적을 물리치는 공적을 이루어 보려 하였으니 그 뜻은 충성스러운 것이었으나 계책이 소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으로 말하면 살림의 은일로서 세속의 용욕을 벗어나 도로서 스스로 즐기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털끝만한도 외물을 그리워하는 생각은 없고 일생 동안 전정하게 자신을 지킨 마음만 있어 안으로는 실덕이 사이여 명성이 밖에까지 들림으로써 결국 구중의 유놈을 받고 산빙에 의하여 나왔으니 그의 출처를 보면 세상의 오륜을 점칠 만한 자입니다. 일찍이 이와는 도의로 사귀어 천인의 학문과 의리의 구별에 관해 서로 강마절차하면서 그 뜻을 끝까지 캐고 그 요점을 알아내는 사이로서 비록 동심동덕이라 하여도 될 것입니다. 지난번 성원이 성 안에 있을 때 삼사가 이 일을 논핵하기 위하여 오소매 속에 탄핵문을 넣고 다니면 날이 갈수록 점점 더하였는데 이때 성원의 마음에 만약 이가 그러다고 생각되었다면 비록 서로 두터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감히 그 짓으로 소사를 꾸며 발을 끌고 골정에 들어와 그의 주의 악을 덮어줌으로써 전하의 총명을 속이겠습니까? 산인의 마음씀이 과연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이치가 없다는 것을 삼척 동자라도 알 것입니다. 언자들이 가백에 환한 것을 을에게로 옮겨 심지어는 붕비를 체결하고 밤낮으로 경영하여 성청을 현혹시킴으로써 살림을 망타하려 한다고까지 하였으니
산인에 대한 대우치고는 너무 박절하지 않습니까? 한의 고조가 선비를 하찮게 보아 만매하였으나 상산의 사로에 대해서는 예하하여 그들에게 조호의 책임을 지우려고까지 하였고, 광무도 암혈의 선비를 물새 끝에 양구 입은 조수를 만나서는 즉시 완해에 들게 하여 그의 배를 어루만져 주었을 것만큼 모두 부드럽고 겸허한 예로 이막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대우하였고, 들것만큼도 경모하는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만세의 계통을 창업하기도 하였고 중흥의 공을 이루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원의 조광위 조괭이 같은 사람도 예융의 군수로서 오히려 금화의 저사 허겸을 초빙하여 자기 낙녀들로 하여금 긍식하게 할 줄 알았고, 명나라 왕지는 혼매한 조정의 권당이었지만 감히 당시의 명현 설선을 등용하여 그에 의지하여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은 비록 속마음으로 좋아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오히려 그들 이름을 사모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당한 이 성명의 시대에 이같이 마음을 경악하게 하고 눈을 회개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성운을 잃어 몸은 사냐에 있으며 서찰이 도화의 줄을 잇고 조정 정령과 인물 대진에 있어 모르는 것이 없으며 나오고 물러가는 것 역시 군부의 위에서가 아니라 자기와 친한 자의 절간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였는데, 그렇다면 성호는 특별히 살림이라는 이름을 빌어 세속을 속이고 이름을 도둑질하며 공명을 좋아하고 당원을 세우는 그야말로 하나의 더럽고도 무상한 사람인 것이며, 직을 사하고 조용히 물러가 견묘에서 스스로 즐기며 그의 전후의 일들을 즐기던 그의 전후의 일들도 오직 하나의 간진을 위한 지름길을 만들려고 했던 행동에 불과한 것이었으니 성운 같은 현자로서 그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신으로서는 의혹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는 인심이 더욱 울분을 이기지 못하여 마음을 돌리고 해체된 상태로 모두 동해 물가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박순에 관하여 그의 사람됨을 신으로는 더욱 모릅니다. 다만 그는 청신 악열하고 애인 하사한다고 들었을 뿐, 그가 과연 이상의 8글자를 그대로 지킨다면 비록 그를 일러 어진 재상이라 하더라도 안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 탑전에서의 말이 어찌 소견없이 한 말일 것이며 또 무슨 구무, 함해의 마음이 있어서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의 죄목 10가지를 하나하나 세어 극구 저배한 것이 윤원영과 이게 간교함과 다름이 없으니 성명의 세상에 차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박순, 이 성은 사민이 서로 표리가 되어 붕당을 세우고 세력을 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더욱 인심을 압복시킬 말이 못됩니다. 탄창이 빗발치듯 하는데 저들이 어찌 구차에 붙어 있으려 하겠습니까? 오늘은 이가 가고 내일은 박순이 떠나고 내일은 성운이 떠나고 하여 2, 3일 사이 조정에 노성한 사람은 초야로 떠나고 산인은 도성을 떠난다면 서로 이어 떠나는 그들이야 한술에 몸을 싣고 사이좋게 가겠지만, 기상은 수참하여 보이는 물건마다 슬픔을 잘 낼 것이고 성상은 고립되어 감히 말하는 자가 없을 것이니, 지난날 언관이 말했던 일망타진으로 나라를 비게 만들 것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닙니까? 대체로 언간이라 말하는 것은 책무를 삼는 것이어서 언제나 임금을 요순으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이전에 규철하게 되고, 또 신하들도 직설과 같이 만들고자 하여 과실이 있기 이전에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위에서는 잘못 등록되는 일이 없고 아래에서는 실효를 나타내어 비로소 함께 치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 공정한 마음과 곧은 도로서 나라에 몸바쳐 가정도 잊을 만큼 성실하고 굳굳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의 영관들도 다 그러한 책임이 있고 모두에게 그러한 충성이 있을 것인데, 왜 자기 직책에 맞게 우리 임금을 요순으로 만들고 우리 재상을 직설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이에
혹 한둘 과감한 성격 사람이 없지 않아 말과 행동에 있어 전도와 실증을 면치 못하고 때를 씻어가며 하자를 찾으려고 하고 허물을 없는 곳에서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말을 했을 때 남이 신복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리라 생각됩니다. 신은 어리석고 무상한 위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자리를 오래도록 욕되게 하고 있으나 내가 가진 실행이 없으니 어떻게 남에게 실행이 있도록 할 것이며 내가 가진 실학이 없는 처지에서 어떻게 남에게 실학을 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어린 왕자를 잘 보양하지도 못하고 의욕을 풀어주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매구는 사책을 거의 마쳐 가는데도 아직 그 강령조차 알게 하지 못하였고 광해군도 소학을 이미 마쳤지만 아직 기본을 배양하지 못하고 다만 말달적인 강설만 하였지 실덕의 공부가 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복록을 허비하여 태창을 축 냈으니 신의 주 하나이며 그 지위에 있지도 않으면서 분에 넘치게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하여 망령된 시비를 논함으로써 기희에 저촉되어 그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 대신의 그름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크게 어겼으니 신의 죄 둘입니다. 몸에 두 가지 죄를 범하였고 행실에 하나도 장점이 없으니 떠나는 것이 둘이입니다만 아직까지 애써 부끄러운 얼굴을 들고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것은 다만 왕자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서였던 것입니다. 왕자도 서로 저버리고 싶지 않았는데 하물며 전하를 저버리겠습니까? 위태로운 상황을 목격하자 충담이 저절로 커져서 입을 다물려고 해도 다물 수가 없었고 혀를 가두어 두려고 해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말이 나가면 화가 따르리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눈물을 거두고 꿇어 앉아서 이 우충을 아뢰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성명께서 유의하여 살펴주신다면 종사와 조정에 매우 다행이며 사류에게도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지금 소사를 보고 그대의 뜻을 충분히 알았다 하였다.